19년 모의고사 오늘 마무리할 거거든? 내지문 나온 거? 자, 그래서 좀 빡빡하게 할 거니까 집중해서 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하는 거지만 여러분 저기 하실 때 질문 좀 잘 하시고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좀 내가 설명한 게 좀 이해가 잘 안 됐다. 제가 말이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가서 선생님 저 그 부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고 나 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23번은 근데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일명 이제 원플로우 질문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이 글 전체에 뭐 반전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한 내용으로 흘러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글이 뭐에 대한 거냐면요, 사회적 거짓말에 대한 내용이거든. 근데 그 사회적 거짓말이 좋다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사회적 거짓말이 좋다. 그러면 사회적 거짓말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 기분 좋으라고 해주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예를 들어서 선율이한테 야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쁘냐? 실제로 안 예쁘거든. 농담이야. 농담. 예시. 농담. 근데 들으면 기분 좋잖아. 그치? 이런 게 사회적 거짓말이야. 내가 막 지인이한테 야 오늘따라 너 왜 이렇게 옷 잘 입었냐? 실제로는 그지 같거든. 근데 이제 기분 좋으라고 해주는 말. 됐어? 이런 게 사회적 거짓말이라고. 근데 이 사회적 거짓말이 뭐다? 좋다라는 거야. 됐어?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봐볼게요. Social relationships. 사회적 관계는 benefit, 이익을 얻는데요. From, 뭐로부터? 근데 여기 구문분석 좀 틀린 거 있거든? 수정 좀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일단 부사고요. 여기 people이 지금 전치사의 목적으로 나왔는데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의미상 주어예요. 의미상 주어. 이 giving을 동사라고 쳐보면 이 each other가 간접 목적어고 compliments가 직접 목적어, now and again이 부사 수식어가 됩니다. 이렇게 생긴 거야. 구문 분석 좀 수정하자. 지금 여기 책 우리 그 자습서에는요, giving 이하가 people을 꾸며준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분사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현재 분사가 아니고요. 이 from 전치사에 대한 명사로서 giving, 즉 동명사예요. 동명사. 얘가.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people이 의미상 주어이기 때문에 주어처럼 해석하면 돼요. 은는이가 붙여서. 얘는 동명사니까 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주는 것으로부터. 됐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만 해석해볼게. giving까지만. 사회적 관계는 사람들이 주는 것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됐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다. 자, 뭘 어떻게 주는데? each other, 서로에게 compliments, 칭찬을 주는 것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데요. Now and again은 sometimes야. 때때로. Because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좋아하거든. 뭐를? To be liked. 좋아함을 당하는 걸 좋아한대요. 자, 좋아함을 당하는 걸 좋아한다 이러면 조금 해석이 좀 난잡하죠. 사랑받는다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그러니까 사랑받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like 또 뭘 좋아하기 때문에? To receive compliments.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아주 간단합니다. 사회적 관계는요, 사람들이 서로 칭찬을 주고 받는 것으로부터 발전된다는 거야. 왜? 사람들은 칭찬 듣는 걸 좋아하니까. 여기서 칭찬 듣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하고 다음에 나와 있는데, 얘들아 다음 문장 보면은 respect라는 표현이 있거든? 이 respect가 존경이 아니에요. 존경이 아니고 어떤 점 또는 어떤 측면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떤 점에서? In that respect, 그러한 점에서, 그러한 측면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점에서가 뭐야? 사람들은 칭찬받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칭찬을 해주는 것으로부터 사회적 관계가 발전한다는 것, 이거 말하는 거야. 그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거짓말, 드디어 나왔죠? 그 사회적 거짓말에 대한 예시가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such as, 예를 들면 뭐야? Making deceptive but flattering comments. deceptive but flattering이 이 커멘트를 꾸며주는 거거든? 형용사야. deceptive 형용사고 flattering 형용사인데 이 형용사 두 개를 but으로 연결한 거야. 왜 but으로 연결했냐? deceptive는 속이는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속이는 뜻이야. 속이는, 안 좋은 말이죠? 근데 flattering은 기분 좋게 해주는, 좋은 말이죠? 마이너스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속성을 연결해야 되니까 but으로 연결한 거예요. 별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메이킹을 만들다라고 해서 하지 마라. 메이크 코멘트 하면은 코멘트를 하다라고 해서 해야 돼. 코멘트를 하다, 말을 하다야. 그러면 속이는 것이지만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을 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거짓말이래요. 그 예시가 뭔데? I like your new haircut. 나 너 새로운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 실제로는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 근데 그냥 상대방 그냥 속이는 말이죠. 하지만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이잖아. 그렇죠? 이게 사회적 거짓말이라고. 이 사회적 거짓말이 어떻다? May benefit mutual relations. mutual, 상호간의 이런 뜻이거든. 상호간의 관계에 이익이 될 수 있답니다. 이 문장이 뭐냐? 주제예요, 주제. 내가 아까 전에 이 글이 어떤 내용이라 했어? 사회적 거짓말이 대인관계에서 도움이 된다. 이 얘기했잖아. 이 얘기잖아. 이거잖아요. 사회적 거짓말이 대인관계에서 도움이 된다. 그대로 말한 거잖아. 그렇죠? 여기가 주제에 대한 겁니다. 자, 이어서 갈게요. socialize. 사회적 거짓말은 하고 나오는데 내가 미리 말해줄게. 여기 socialize 나와 있죠? 여기 주어 자리에 또 socialize 나와 있죠? 여기 아래 보면 day 나왔고 day 나왔죠? 이 day가 전부 다 socialize입니다. 됐어? 그러니까 지금 모든 문장의 시작이 다 socialize로 시작하는 거라고 보면 돼. 알겠죠? 자, 사회적 거짓말은 are told, 말해집니다. for, 뭐뭐 때문에 psychological reasons, 심리적인 이유로 인해서 말해지는 거래요. 그리고 serve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의 serve는 제공하다가 아니고요. serve가 부합하다라는 뜻입니다. 부합하다, 일치하다, 알맞다 뭐 이런 뜻입니다. 부합하다, 뭐뭐에 부합하다 이런 거야. 자, 그럼 뭐에 부합하느냐? both A and B 나왔죠? self-interest인데 여기서 interest가 이익이라는 뜻이거든? 흥미 아니야. 여기도 똑같이 이익이에요. 자, 그러면은 self-interest니까 자기 이익이겠지. 그리고 the interest of others니까 타인의 이익이겠죠. 됐어요? 즉, 사회적 거짓말은 자신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거짓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이익이 된다. 둘 다에게 이익이 된다. 이걸 말하는 거야. 됐어? 그럼 이제 이유가 나와야겠지. 아니,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왜 이익이 되는 거고 거짓말을 듣는 사람은 왜 이익이 되는 거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나눠서 두 문장으로 나오는 거야. 됐어? 자, 그걸 볼게요. 일단 처음에는 그것들은, 즉 사회적 거짓말은 자기 이익에 부합한답니다. 일단 자기에게 이익이 된대요. 쉽게 말하면 이유가 나옵니다. 왜? 거짓말하는 사람은 얻을 수도 있거든. satisfaction, 만족감을 얻을 수 있거든. when? 뭐 할 때? they notice, 그들이 알아챘을 때. 뭘 알아챘냐? 백절, 내무과로를 알아챌 때. their lies please other people, 그들의 거짓말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는 걸 알아챌 때. 됐어요? 내가 손율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쁘냐 이렇게 말을 했어. 거짓말이잖아. 그치? 예시니까 그냥 들어요. 자, 거짓말이죠. 근데 이 말을 함으로써 어떻습니까? 제가 기분 좋아하네? 내가 한 거짓말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네? 그럼 여기서 이제 나는 뭘 얻는 거야? 만족감을 얻는 거야. 제가 기쁘니까 나도 기분 좋다. 됐어요? 여기서 이제 만족감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라를 치는 나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익이 된다고요. 그리고 또 이유가 있어. 그리고 또는 because they realize, 그들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뭘 깨닫냐? 또 대절을 깨닫는 거야. By telling such lies, 그러한 거짓말을 말함으로써 그들은 피하거든요. 뭐를? 어색한 상황이나 토론을. 이런 거를 피한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또 자기 이익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상혁이를 처음 봤어. 우리 처음 만난 사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처음 만나면서 너 왜 이렇게 그지같이 생겼어? 뭐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거 싸우자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막 내가 처음에 그냥 별거 아닌 칭찬하는 거야. 야 너 되게 잘생겼다. 실제로 안 잘생겼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사회적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들이 첫 만남이니까 조금 어색하지만 그 어색한 상황을 좀 회피할 수 있잖아요. 칭찬함으로써.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에게 또 이익이 된다는 거죠. 내가 그 어색함을 못 참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칭찬을 해줌으로써 어색한 상황을 피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이익이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마지막 문장 볼게. They serve. 자, 또 사회적 거짓말은요. The interest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도 부합한답니다. 즉 타인에게도 이익이 된대요.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건 당연히 기분 좋으니까겠죠. 쉽게 말하면 칭찬 들으니까 기분 좋아서겠죠. 근데 그렇게 안 썼어요. 뭐라고 썼는지 볼까요? 왜냐하면 hearing the truth all the time, 항상 진실을 듣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나온 얘기가 뭐였죠? 사회적 거짓말이었잖아. 거짓말, 그렇죠? 근데 거짓말의 반대 표현이 나네요. 진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진실을 듣는다는 건요 내 스타일이에요. 내 스타일. 팩트로 조져버리는 거거든요.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You know much older now. 너 지금 훨씬 늙어 보여. Than you did a few years ago. 몇 년 전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너 왜 이렇게 늙었냐? 너 몇 년 전보다 완전 폭삭 늙어 보이는데? 완전 팩트로 말하는 거. 됐어? 근데 이게 사실이야, 사실. 근데 이 사실을 항상 듣는 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그 데미지, 손상시킬 수 있겠죠. A person's confidence and self-esteem. 어떤 사람의 자신감과 자존감에 해를 끼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어렵지 않죠, 내용? 이겁니다. 이게 다예요, 내용. 자, 그러면 이 글이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난이도를 좀 낮게 낼 거라면은 빈칸 쪽으로 내는 게 좀 오히려 낮아요. 얘는 주제가 어디였죠? 두 번째 문장이었죠.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에서 빈칸 뚫으면 됩니다. 여기 어디 갔냐? 여기 보면은 요 자리만 빈칸을 뚫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회적 거짓말은 블라블라. 사회적 거짓말이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이거잖아요. 근데 사회적 거짓말이 좋다라는 내용은 이미 우리가 앞뒤 내용을 통해서 특히 요 문장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렇죠? 뭐래요? 사회적 거짓말은 양측에게 도움이 된다. 이미 나왔잖아. 그렇죠? 양측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내용이 이미 나왔잖아. 그러면 당연히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사회적 거짓말은 도움이 된다. 좋은 말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되게 쉬운 문제예요. 빈칸으로 되면. 알겠죠? 그러면은 약간 난이도를 높일 거라면은요, 제가 봤을 때는 어휘 문제를 출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휘, 밑줄 어휘. 이런 데다 밑줄 치는 거죠. 내가 같은데. 이런 데 밑줄 치거나, 뭐 아니면은 이제 아까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여기 데미지 같은 거 나왔잖아요. 반대말로 나왔죠. 반대말. 그렇죠? 왜 해를 끼치는 거지? 주어가 뭔데? truth잖아. truth. 진실을 듣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너네는 이 글을 읽을 때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거짓말은 플러스고요. 진실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 오히려 이걸 응용해서도 시험에 출제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밑에서 두 번째 문장을 보면은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이 뭔가 상대방이 기쁘다는 걸 알아채고 내가 만족감을 얻고 그리고 상대방과의 어색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이익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애초에 주어가 liars 거짓말을 기준으로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족감을 얻는다든지 무슨 뭐 거짓말을 말함으로써 어색한 상황을 피한다든지 이런 좋은 말들이 나왔잖아. 그렇죠? 근데 마지막 문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진실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뒷내용이 어떻게 나왔어요? 상처를 입힐 수 있다라는 말로써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용만 살짝 바꾸면 되거든.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이 because 이하 내용을 만약에 진실을 말한다면은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 테고 그로 인해서 내가 만족감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말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바꿔서 출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돼? 거짓말은 좋은 거, 진실은 나쁜 거.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야. 알겠죠? 결국 요게 키워드입니다. 됐죠? 자, 넘어갈게요. 34번. 34번 조금 어렵습니다. 미리 말하면 34번은요. paraphrasing이 굉장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paraphrasing. 그러니까 문장을 다른 말로 바꿔 쓰는 거. 왜 그러냐면 첫 문장부터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거든. 잘 봐봐. 첫 문장이 뭐라 나왔는가? Vision is like shooting at a moving target. 이렇게 나왔어요. 비전은 is like 뭐뭐와 같다. shooting 쏴서 맞추는 것과 같대요. 뭐를요? at a moving target. 움직이는 타겟을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움직이는 타겟을 빵 쏴갖고 맞추는 거랑 똑같아요. 뭐가? 비전이라는 게. 얘들아, 비전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미래의 목표? 뭐 꿈?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비전이라고 하죠. 그렇죠? 즉 한마디로 말하면요. 미래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비전이라는 거. 미래와 관련이 있다. 근데 얘들아, 움직이는 목표물이라고 나왔거든요. 움직이는 목표물을 쏴서 맞춘다라고 나왔어요. 움직이는 목표물을 쏴서 맞춘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움직이는 목표물을 쏴서 맞춘다. 얘들아, 클레이 사격 같은 걸 한다고 쳐봐요. 움직이는 목표물을 쏴야 돼.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근데 그거를 한 방에 쏴서 맞춰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신중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아니, 나 신중해도 못 맞출 것 같은데 나는. 나 못 맞출 것 같은데. 근데 쌤 개인적인 생각은 둘 중 하나였어요.
어떤 움직이는 타겟이 있어. 어떤 하나가 이게 겁나 빨리 막 이렇게 움직여. 이걸 맞추려면요, 저는 둘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진종호급 사격 실력을 가지면 돼요. 그렇죠? 그냥 한 방에 맞아 거의 뭐 우리나라 양궁협회 뭐 그 정도 급으로 빵 하고 맞추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가 제가 생각한 건 뭐냐? 총을요, 총으로 쏴서 맞춘다는 거잖아요. 총을요, 한 1000개 준비해요. 한 1000대 준비해서 일제 사격하는 거야. 뻥! 그럼 하나도 맞지 않겠냐? 그렇지? 내가 생각한 건 이거거든요. 이게 비유적 표현이에요. 비유적 표현. 됐어? 즉 여기서 움직이는 타겟을 맞춘다는 거는요, 얘들아, 맞출 확률이 100%예요? 절대 아니죠. 그렇죠? 굉장히 맞출 확률이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불확실하다. 됐어? 즉 불확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 그럼 첫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내가 패러프레이징 다 썼네요. 미래는 불확실하다. 이거요. 아주 쉽게 말하면 미래는 불확실하다고요. 여기서 여러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미래는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될까? 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를 한 방에 쏴서 맞추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만큼 불가능에 가깝고 불확실한 거라고.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지? 자, 이거를 알고 들어가면 되게 쉬워져요, 내용이. 이걸 알고 들어가면.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이어서. 자, plenty of things. 많은 것들이 can go wrong. 잘못될 수 있대요. in the future. 미래에. 지금 미래에 일단 나왔죠. 그리고 plenty more. 더 많은 것이 can change. 변화될 수 있대요. in unpredictable ways로요. predict는 예측하다. able이 붙었으니까 예측할 수 있는. on이 붙었으니까 예측할 수 없는. 그렇죠?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더 많은 것이 변할 수 있대요. 야,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 예측할 수 없는이라고 말했네. 왜?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키워드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 나온 거를 부연 설명해 주는 거야. 비전이라는 건 움직이는 목표물을 쏴맞추는 거나 마찬가지래. 이게 뭔 말인데 못 알아들을 테니까 설명해 주는 거야. 무슨 말이냐? 미래에는 정말 많은 게 잘못될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더 많은 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수도 있다고요. 모르는 거죠. 아니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면 죄다 코인으로 부자 되게?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봅니다. When such things happen,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때, 즉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는 건 뭡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불확실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비해서 you should be prepared. 너는 준비되어야 한답니다. 뭐 하도록? to make. 여기 make 나왔는데 뒤에 conform 동사원형 나왔거든. 사역동사야.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이야. 그렇지? 자, 그러면은 너의 비전이 컨폼하게 만들도록 준비되어야 된다 이거거든. 컨폼이 뭐냐면요, 순응하다, 적응하다 이런 뜻이야. 순응하다. 보통 컨폼 2가 세트야. 뭐뭐에 순응하다야. 뭐뭐에 순응하다. 됐어? 순응한다는 건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죠. 됐어요? 따른다는 거죠, 뭔가를요. 즉 너의 비전을 새로운 현실에 순응하도록 만들게끔 준비가 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뭔가 비전이 있을 거냐. 너만의 목표, 너만의 꿈이 있을 거냐. 그렇죠? 그거를 현실에 맞출 수 있게끔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 즉 요지가 됩니다. 이 문장이 요지예요. 됐어? 자, 그럼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정리해 줄게요. 여기까지 하면 주제는 다 나왔어요. 그 다음 문장 뭐 나왔냐? For example, 예시 나왔잖아. 그렇죠? 자, 그럼 봐봐. 처음에 이 글에서 이제 도입부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비전은 움직이는 물체를 싸맞추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했어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가 불확실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래는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어쩌라는 겁니까?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서 대비하여 새로운 현실의 비전을 맞추도록 준비되어야 된대요. 새로운 현실의 비전을 맞추도록. 즉 새로 다가올 현실에 대해 나의 목표를 언제든, 좀 길게 쓰겠네요. 언제든 수정할 수 있도록, 수정할
보완이라고 할게요.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아우 길다. 내가 풀어서 쓰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이거야 이거. 이게 필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험 들어놓으라고요. 그 얘기 하는 거야. 됐어? 내가 정말 쉬운 예시로 말해줄게요. 쓰면서 들으세요. 쉬운 예시.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종은이가 나중에 커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시로. 자, 그런데 한 20년 정도가 지났어. 너가 이제 교사를 하려고 해. 종은이가.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저출산 시대죠. 지금 동일 학년의 그 몇 명 안 돼요. 그 지금 뭐야 그 신생아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대가 흘러갈수록 선생님의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신생아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음이가 한 길만 봤어. 예를 들어서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거다라는 이 한 길, 그러니까 하나의 비전만을 가지고 있어. 근데 내가 못해. 그 직업을 못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뒤져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실이 그렇게 다가올 테니까 어떤 현실이 다가올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갑자기 신생아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모르는 일이잖아. 그거는 불확실하잖아. 미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모든 상황에 다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야. 신생아가 많이 늘어나갖고 내가 선생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최악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점점 그러니까 신생아 수는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은 내가 비전을 수정하는 거야. 어떻게? 내가 원래 나의 목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였는데 노인들을 가르치는 걸로 바꾸자. 뭐 예를 들어서. 됐어?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그렇게 바꾸는 이유는 뭐야?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됐어? 나는 원래 그걸 준비한 게 아니지만 새로 다가오는 현실이 그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언제든 내 목표를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럼 내가 노인들을 가르치려면 노인들을 가르치기 위한 뭔가 다른 기술을 배워야겠죠. 이해됐나요? 이렇게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이 사람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유비무환을 말하는 거야. 이 사람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당장 내년부터 내가 강사 일을 못한다고 쳐봐. 그럼 우리 처자식, 우리 가족 다 굶어 죽어야 돼.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일을 대비해서 언제든지 나는 다른 것도 준비를 해놔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영어만 공부하고 뭔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것만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나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현실을 못 받아들이고. 이해되죠? 그 내용이야. 이 내용이. 그래서 예시가 나옵니다. 자, 바로 볼게요. 어떤 예시가 나오는가.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A businessman's optimistic forecast. 한 사업가의 낙천적인 forecast, 예측은요, can be blown away, 날려버려질 수 있답니다. 뭐에 의해서? Through a recession에 대해서. recession이라는 거는 별주단으로 나와 있어요. 경기 침체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잔혹한 경기 침체에 의해서 이 예측이 날아가 버려질 수 있대요. 또는 뭐에 의해서? 공격적인 경쟁에 의해서요. In ways he could not have foreseen. 그가 예측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요. 됐죠? 무슨 말이야?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이 낙천적인 예측을 했대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사업을 시작해갖고 처음에는 뭐 이제 월 매출이 이 정도 될 텐데 이제 1년 지나면 이 정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뭐에 의해서? 잔혹한 경기 침체에 의해서 그게 다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요. 또는 뭐다? 공격적인 경쟁에 의해서도 없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예측을 했겠어요? 예측을 했으면 사업을 안 했겠죠. 그래서 재작년 12월에 사업을 런칭하신 분이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이 과연 코로나를 예측하고 사업을 런칭했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사업하는 사람들 다 망했는데. 그렇잖아. 그게 뭐야? 경기 침체잖아. 엄청난 경기 침체잖아. 지금 현 시대가. 그렇죠? 근데 이거를 과연 예측을 했겠느냐? 당연히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겠죠. 그렇죠? 자,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죠. 부정적인 미래로.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또는
In another scenario. 자, 또 다른 시나리오에서는요. 그의 판매가 can skyrocket 한대요. skyrocket. 하늘로 로켓이 뚫고 올라가는 거야. 떡상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그의 판매가 급등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의 숫자들. 여기서 숫자는 수익이야. 수익. 그의 수익이 훨씬 더 좋아질 수도 있답니다. 그럼 이건 긍정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럼 부정적인 얘기 하나 하고 긍정적인 얘기 하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왜? 이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둘 다 얘기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 미래는 불확실하다는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다행인데 이렇게 되면 어쩔 건데? 그럼 그거에 대한 뭔가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내가 당장 내년부터 강사를 못해요. 그럼 강사를 못하니까 다른 일을 할 만한 뭔가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 입장에서. 그걸 준비하라는 거야, 이 사람. 그렇죠? In any event, 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he will be foolish. 그는 어리석을 거랍니다. 뭐 한다면요? To stick to his old vision. Stick to 뭐뭐를 고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고수한다는 거는 쭉 밀고 나가다, 고집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그의 오래된 비전을 고집해서 굉장히 어리석을 거랍니다. 어떨 때? In the face of new data. 새로운 데이터에 직면하게 됐을 때. 여기서 데이터는요,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은 그의 올드 비전이니까 그가 원래 가지고 있던 비전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게 어리석을 것이랍니다. 됐어?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말했다시피 내년에 지금 우리 이제 학생 수가 예를 들어서 10분의 1로 줄었어요. 내년부터 갑자기 어떤 사건이 큰 사건이 벌어져서 그러면 나는 다른 직업을 찾아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아니야. 난 무조건 끝까지 영어 강사 할 거야. 계속 밀고 붙여. 그럼 뭐야?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야. 상황이 변했잖아요. 그럼 변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 있어서 유연해야 된다는 거야. 됐어?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는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즉 불확실성으로 다가오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유연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 근데 여러분 참고로 다 읽어보면요, 유연한이란 말 안 나와 있거든요. 유연한이란 단어는 너무 쉽죠? flexible입니다. flexible. 유연. 됐어? 유연한, 유동적인 이런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there's nothing wrong. 잘못된 것이 없답니다. in ing 하면은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서 하거든. 뭐 하는 데 있어서 in modifying your vision. 너의 비전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게 없다고요. 또는 even 심지어 그것을 버리는 것. 됐어? 너의 비전을 수정한다는 건 뭐야? 아, 내가 원래 애들 가르쳐야 되는데 노인을 가르쳐야겠다. 비전을 수정하는 거죠. 그것을 버린다? 아, 아예 가르친 일 때려치고 딴 일 알아봐야겠다. 됐어? 이거 말하는 거야. as necessary, 필요로 될 때. 그러니까 필요할 때 비전을 수정하거나 그 비전을 버리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게 아니지. 나는 그 상황에 맞춰서 잘 살아가고 있는 거죠. 됐나요? 내용 어렵지 않죠? 첫 문장 부분의 패러프레이징만 우리가 잘하면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새로운 현실에 맞는 비전을 준비해라라는 거예요. 내가 아까 전에 총으로 비유했었잖아요. 총으로 한 방에 빵 하고 맞출 만한 실력을 가지면 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건 결국 비유한 건데, 그럼 결국 그건 무슨 말이냐? 그 업계에서 내가 1등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됐어? 만약에 강사 수가 지금으로부터 10분의 1이 줄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전국 1타 하면 돼요. 그러면 나는 계속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 방에 쏴서 맞추는 걸 의미하는 거야. 총을 1000대를 준비해서 빵 쏘면 한 대는 맞겠지 이런 얘기했죠. 그럼 그건 뭡니까? 그 총 하나하나가 다 보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험의 역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1000개야. 그러면은 나는 내가 지금 이 일을 안 하더라도 뭐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빵 쏘면 하나는 맞을 테니까. 이해돼요? 그렇게 비유한 거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37번 받고 두 질문 남았는데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7번. 자, 37번도 뭐 내용은 쉽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에서 나올 법한 게 이제 한 유형이 있어서 미리 좀 얘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녀석은요 요약으로 내기가 좋은데 미리 말하면 일반적인 그 모의고사에 나오는 그런 요약형보다 표로 된 요약형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주협에서는 표로 된 요약형 문제가 올해까지는 일단 나온 적은 없어요. 올해까지는요. 근데 내기가 너무 좋은 질문이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글이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현실적 낙관주의자와 비현실적 낙관주의자의 차이점을 다룬 글이거든요. 근데 어떤 류를 좋아하냐면 보통 학교에서 이런 글이 나왔을 때 이렇게 나눠놓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realistic optimist, 그러니까 현실적 낙관주의자, unrealistic optimist, 그러니까 비현실적 낙관주의자 이렇게 나눠놓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현실적 낙관주의자에 대한 내용이 막 써 있어. 비현실적 낙관주의자에 대한 내용이 써 있어. 빈칸 빠바바바바바 뚫어놓는 거야. 됐어? 그러고 본문에서 찾아서라. 단 형태 변화 가능. 됐어?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출제하는 게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학교에서. 근데 제가 좀 확신은 안 드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주협에서 여태까지 이런 패턴이 나온 적은 없어요. 1학년 올해 기준으로는요. 보통 이렇게 표로 만든 거라면은 그나마 나왔던 게 교과서에서만 나왔었지 모의고사에서 이런 류로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명확하게 두 개를 나눠 놓은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요거를 좀 염두에 두고 글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본문에 나와 있는 거를 이제 형태를 변화해서 쓰게끔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기에 단어를 따로 줘서 보기에 알맞은 단어를 쓰게끔 출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렵게 낸다면 약간 저동구 스타일이 이런 건데요. 어렵게 낸다면 빈칸은 6개야. 빈칸은 6개인데 보기에 있는 단어는 한 20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골라서 쓰게. 이렇게 이제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보기에 있는 단어들은 본문에 없는 단어들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유의어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겠죠. 됐어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우리가 학습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가 중요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해라? 현실적 낙관주의자와 비현실적 낙관주의자로 너네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현실적 낙관주의자는 뭐고 비현실적 낙관주의자는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의어나 패러프레이징이 중요한 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봐볼게요. To be successful. 자 성공하기 위해서야. 성공하기 위해서는 너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 The vital difference. 중요한 차이점이요. 어떤 차이점? 이 차이점이요. 이 차이점이 뭐냐? Between 뭐뭐 사이인데 believing you will succeed. 너가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와 너가 쉽게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것. 됐어? 이것 둘의 중요한 차이점을 이해해야 된답니다. 됐어? 두 말이 약간 다르죠? 난 성공할 수 있어 이거랑 나는 성공할 거야 이거랑 나는 쉽게 성공할 거야. 됐어? 이 두 말의 차이를 잘 알아야 된대요. 그럼 이 두 말의 차이가 무엇이냐? Put another way. 이 put another way는요 in other words랑 같은 말이에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이런 뜻이야.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쉽게 성공할 거야. 이게 뭔 말인데? 다시 말해줄게 하는 거야. 자, 다시 말하면 it is difference. 그것은 차이점이야. 어떤 차이냐? Between being a realistic optimist and an unrealistic optimist래요. 즉 현실적 낙관주의자와 비현실적 낙관주의자가 되는 것 사이의 차이점이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현실적 낙관주의자가 앞에서 말했던 이 부분입니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비현실적 낙관주의자는 나는 쉽게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럼 현실적 낙관주의자, 비현실적 낙관주의자가 뭐냐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두 개를 나눠서 봐야겠죠? 처음에 현실적 낙관주의자에 대한 글이 먼저 나오거든. 이걸 기준으로 먼저 써볼게. 자, 가봅시다. Realistic optimist라고 나왔습니다. 자, 현실적 낙관주의자는 believe, 믿는데요. 대절을. They will succeed. 대생략된 거야. 그들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데요. 그러나 또한 믿는답니다. 어떻게 믿느냐?
네모 가로를 믿는데 그들이 have to make success happen. 여기 make 사역동사야. 그러면 만들어야 된대. 성공이 발생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믿는다고요. 뭘 통해서? through things. 어떤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냐? 뭐뭐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요. 어떤 것들? careful planning. 그러니까 주의 깊은 계획 세우는 것. 그리고 choosing. 고르는 거래요. 적절한 전략을. 그래서 이런 거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성공이 발생하게끔 만들어야겠다 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낙관주의자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낙천적인, 낙관적인이 무슨 말이야? 뭐 성공하겠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게 낙천적인 거야. 됐어? 근데 그 낙천에서도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비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나중에 선생님이 되겠다 이런 목표가 있어. 그러면은 뭐 선생님 되겠지 뭐 이렇게 성공하겠지 뭐 생각은 하는 거야. 생각은 하는데 근데 현실적인 낙관주의자니까 말 그대로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뭐 그래 내가 이렇게 계획 세우고 이렇게 공부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선생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현실적 낙천주의자야. 됐어? 비현실적 낙천주의자는 뭐냐? 내가 미리 말할게. 그딴 생각도 안 해요.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뭐 내가 뭐 이렇게 그냥 저냥 살다 보면은 어떻게 영어 실력이 어떻게 생겨갖고 그냥 어떻게 영어 선생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비현실적 낙천주의자야. 비현실적이잖아. 아니 영어 실력이 어떻게 갑자기 생겨?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이런 게 비현실적 낙천주의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현실적 낙관주의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성공이 발생하게 만든다라고 했거든요. 얘네가 성공이 일어나게 만든다라고 했어. 즉 얘네 주도하에 성공이 생긴다는 거야. 굉장히 능동적인 자세라는 거죠. 능동적 자세. 능동적 자세로 성공이 일어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성공이 일어나게끔 만든다. 이런 특징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나름 계획적이에요. 그렇죠? 아까 내가 말했잖아. 내가 영어 선생님 한다면은 이때 고등학교 때 좀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해갖고 사범대 가갖고 이렇게 해서 뭐 교생하고 뭐 하면은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이진 않지만 나름 계획적이라는 거죠. 됐어요? 이게 현실적 낙천주의의 특징이랍니다. 이어서 갑니다. They recognize the need. 여기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현실적 낙천주의자예요. 현실적 낙천주의자들은 필요성을 인지한대요. 어떤 필요성? For giving serious thought. 심각한 생각을 주는 거래요. 직역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의역하면은 심각하게 생각해보는 거.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해보는 거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합니다. 뭐에 대해서? how 이하에 대해서. 이 추가 전치사거든? 그래서 뒤에 명사 절 나온 거야. 됐어? 이렇게 생긴 거야. 의문사의 주어 동사 간접인 부분 나왔죠? 어떻게 그들이 will deal with라고 했으니까 다룰 것인지 처리할 것인지 obstacles 장애물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성 정도는 인지한다는 거예요. 됐어? 내가 사범대를 가려면은 문제가 뭘까? 내가 이 성적을 더 올려야 되는구나. 이게 장애물이잖아. 그렇죠? 어떤 성적이 안 나오고 있다. 이게 장애물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제거해야겠네? 이 정도는 생각한다고. 됐어요? 그럼 결국 이 말은 뭐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계획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계획적이다. 됐죠? 그러니까 나를 방해할 만한 요소를 제거해야겠구나. 이 정도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어떤 뭐라고 할까? 나의 그러니까 성공을 방해할 만한 요소를 제거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다. 됐어요? 그럼 나름대로 2번과 연결되는 거죠. 이 3번 내용은요. 그렇죠? 이 내용 자체가 계획적이라는 거 아니야? 맞지? 자, 또 이어서 계속해서 현실적 낙관주의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어서 보면 This preparation, 이러한 준비라고 대놓고 말해줬네요. 준비하는 거잖아. 그치?
이러한 준비는 오로지 증가시킨대요. 그들의 자신감을요. 뭐에 대한 자신감? In their own ability. 그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래요. 근데 어떤 능력이야? To get things done. 이 things라는 거는 일 또는 상황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여기서의 get은 얻다가 아니에요. 얻다가 아니고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해석하거든. 사역동사처럼 해석해요. 뭐뭐 하게 하다. 근데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상황이 되게 하다야. 됐어? 상황들이 되게 하다. 이게 직역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떤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다. 됐어? 이렇게 하면 좀 부드럽죠. 어떤 여러 일이 잘 수행될 수 있게끔 하는 그들 자신의 능력에 대한 그들의 자신감을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계획은 내가 나름대로 세워놨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 나 할 수 있어. 자, 해보자. 이렇게 된다고. 이해됐죠? 여기까지가 뭐야? 현실적 낙관주의자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나왔죠. 그럼 여기부터는 내용이 반전되죠? unrealistic optimist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비현실적 낙관주의자가 나오네요. 얘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비현실적 낙관주의자는요, 믿는데요. 대절이야라고 믿는데 대절이 여기까지거든요. 성공이 발생할 거래요. 그들에게. 아까 전에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현실적 낙천주의자들은 성공이 일어나게끔 지들이 만든다고 했어요. 성공이 일어나게끔 만든다고 했어. 그렇죠? 즉 능동적 자세로라고 내가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뭐래요? 성공이 지들한테 발생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됐어? 내가 그냥 어떻게 살다 보면은 나중에 갑자기 10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성공이 나한테 다가올 거라고 믿는다는 거야.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됐어요? 그러니까 비현실적 낙천주의자는 어떻습니까? 수동적 자세인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성공이 이렇게 발생하겠네?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놀고 먹고 살다 보면은 뭐 성공이 다가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수동적인 자세로 성공이 다가올 거라 믿는다는 거죠. 성공이 다가올 거라 믿는다. 됐어요? 정말 비현실적이죠. 그렇죠? 성공이라는 게 어떻게 그냥 와요? 말이 안 되지.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성공이 그들에게 발생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야. 이만큼. 그래서 이 대절과 이 대절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동격으로 표시가 돼 있죠. 즉 무슨 말이냐? 이 유니버스, 우주가 그들에게 보상해 줄 거예요. 우주가 그들에게 보상해 줄 거예요. For all their positive thinking. 모든 그들의 긍정적인 생각에 대해서요. 됐어? 얘네가 긍정적인 생각을 해. 이런 거야.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갑자기 하늘에서 10억이 뚝 떨어지지 않을까?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이죠. 얘네 입장에서. 그치? 근데 그것을 위해서, 내 그 사고를 위해서 우주가 날 도와줄 거라고 생각한대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온 우주가 날 도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데 굉장히 비현실적이잖아요. 그쵸? 똑같은 말이에요. 수동적 자세로 성공이 다가올 거라 믿는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죠. 그쵸? 그래서 동격으로서 표현을 한 겁니다. 즉 성공이 저절로 발생할 거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성공이 다가올 거라 믿는다는 건요. 성공이 저절로 발생할 거라고 믿는다. 저절로 발생하리라 믿는다. 됐어요? 이거예요. 저절로 발생하리라고 믿는 거예요. or 또는요. that somehow, 이 somehow라는 표현 이게 뭐야? 어떻게든 이런 뜻이거든. 이 낙천주의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 아니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어떻게든 이 말이잖아. 그렇죠? 너네가 정말 쓰지 말아야 할 말이죠. 어떻게든 되겠지 뭐. 저는요 낙천주의자도 일단 아닐 뿐더러 저는 극현실주의자예요. 저의 성향은요.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어떻게든입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뭐 어떻게든 되겠죠 뭐. 아니야. 어떻게든 되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떻게든 되는 건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근데 여기서 somehow가 나왔어요. 자, 또는 어떻게든 그들이 will be transformed overnight. 한밤중에 그들이 변화하게 될 거래요. 갑자기 변화하게 될 거래요. 말이 돼 이게? 말이 안 되죠. 갑자기 변화하게 될 거라고 믿는답니다. 어떤 사람으로? Into the kind of person. 그런 종류의 사람으로. 그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For whom obstacles don't exist anymore. 장애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답니다. 완전 비현실적이죠. 어법적인 거 잠깐 보자면 for plus whom이 나왔습니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야?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관계 대명사 나왔죠? 그래서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온 겁니다. exist는 자동사예요, 여러분. 자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안 쓰는 겁니다, 원래. 그렇죠? 장애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믿는다는 거야. 내가 영어 선생님을 하고 싶어. 근데 내가 영어가 6등급이야. 내가 그러면은 이제 영어 선생님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뭐예요? 영어 성적이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그냥 영어 잘하게 되지 않을까? 갑자기 장애물이 없어지지 않을까? 오늘 자고 일어나면은 갑자기 내 영어 실력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렇죠? 완전 비현실적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뭔가 두 번째를 쓰자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될까? 한순간에 긍정적으로 변화될 거라고 또 믿는다는 거죠. 한순간에 긍정적으로 변화될 거라 믿는다. 됐어? 이게 비현실적 낙관주의자. 됐죠? 이것만 보더라도 딱 느껴지죠? 그렇죠? 현실적 낙관주의자와 비현실적 낙관주의자의 차이가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자, 키워드가 뭐냐면요. 현실적 낙관주의자는 굉장히 계획적이라는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죠. 얘네들은 말 그대로 비현실적인 겁니다. 공상에 빠져 있는 거야. 판타지에 빠져 있는 거라고. 망상에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상태란 걸 알 수 있겠죠. 키워드를 만약에 잡아본다면요. 뭐라고 하면 될까? 방금 전에 내가 말한 것들이 다 키워드이지 않을까요? 제가 썼던 여기다 쓸게요. 3번으로. 망상이나 착각이나 환상에 빠져 있다라는 거. 됐어요? 해는 거야 이런 거. 이런 게 키워드가 되겠죠. 이게 비현실적 낙천주의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약간 그 MBTI 같은 걸로 따지면요. NP 성향이 좀 이런 사람들이 많대요. N과 P가 들어간 사람들. 혹시 NP 들어간 거 있으신 분 있습니까? 네. 비현실적 낙천주의자들 잘 봤습니다. 보통 그렇대요. 네. 저는 정반대거든요. 저는 NP가 아니라 SJ예요. 제 MBTI가 SJ가 들어가거든요. SJ가 원래 완전 초현실주의자예요. 초현실주의자. MBTI에서도 드러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글의 주제가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두 번째 문장이 주제거든. 근데 이 글은 주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주제가 뭔데? 현실적 낙관주의자와 비현실적 낙관주의자의 차이를 잘 알아야 된다. 그냥 이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주제가 중요한 글이 아닙니다. 이 글은요. 둘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쌤이 다 써준 겁니다. 아시겠죠? 딴반 안 써줬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갈게요. 39번. 39번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애들이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직독직해만 내가 하니까 애들이 좀 어려워하더라고. 그래서 잘 설명 한번 해볼게요. 이거 지워도 되지 다? 지운다? 자, 이 글은요 투프로의 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한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그러니까 A의 내용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B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이 나오는 이런 패턴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할게요. 마지막 문장이 주제예요. 그 다음 페이지 있거든요. Take each suggestion 해갖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여기가 주제입니다. 여기가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되는 거예요. 주제이자 요지이자 결론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어떤 내용인지 볼 건데요. 일단 이 글이 이제 뭔 말이냐면요. 전체적인 내용을 미리 말해주면 부정적인 의견이라도 좋게 잘 받아들여라.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거든. 자, 근데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after the technical rehearsal. 자, 기술적 리허설이 끝나고 난 후에. 기술적 리허설이 뭔데요? 리허설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미리 모의로 한번 해보는 걸 우리가 리허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연습하는 거. 대표적으로 리허설이란 말을 어디서 많이 써요? 음악방송 같은 데서 많이 쓰죠?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자, 기술적 리허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 The Theater Company니까 여기서는 극단이네요. 그럼 여기서는 그 영화 리허설인가 봐요. 어쨌든가 그 극단은 will meet, 만날 거랍니다. Will the director, technical managers, and stage manager. 그래서 총 감독과 테크니컬 매니저, 기술 감독, 그리고 무대 감독 이 사람들과 만날 거랍니다. 이 회사가요. 뭐 하기 위해서? Will the rehearsal. 그 리허설을 검토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 극단이 있잖아요. 그 극단 사람들이 있을 그 극단 회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극단 회사가 있고 그리고 그 이제 무대를 이제 총괄하는 그 각자의 감독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만날 거예요. 왜? 리허설 잘 됐나 이제 확인하려고 이런 겁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Usually 보통은 there will be comments. 의견들이 있을 거래요. 어떤 의견들? About all the good things. 자,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한 코멘트가 있을 거랍니다. 뭐에 대해서? 그 공연에 대해서. 어떤 공연을 딱 했어.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극단 회사에서 이제 막 그 감독들이랑 막 얘기하면서 아우 막 리허설 너무 잘 됐네요. 우리 잘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면서 막 이런 얘기 할 거라는 거죠. 이해됐죠? 자, individuals 개인들은요. 그럼 거기에 속해 있는 각각 개개인이 있겠죠. 그 개개인들은 should make note라고 나왔죠. make note는 글로 쓰다라는 뜻입니다. 작성하다. 그러면은 정신적인 글을 써야 되고 쓰여진 글을 써야 된다. 직역하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정신적인 글을 쓰라는 거는 마음속에 잘 새겨놔라. 그러니까 기억을 잘 해놔라 이 말이겠죠, 뭐. 그리고 쓰여진 글을 쓰라는 건 말 그대로 글로 쓰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개개인들은 마음에 잘 새겨야 되고 글로도 작성해놔야 된답니다. 뭐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좋았구나, 저런 부분이 좋았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대요. 자, 근데 어떤 코멘트냐? About their own personal contributions니까 그들 자신의 개개인의 기여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랍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아까 전에 막 이렇게 모여서 코멘트를 할 거라며 우리 잘 될 것 같아요 하면서 막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한다며. 근데 여기에서 막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조명팀의 일원이야. 그러면은 조명이 이렇게 하고 되게 잘했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가 잘 마음에 새겨놔야 된다고. 아니면 내가 글로 써놔야 된다고. 내가 이런 식으로 조명 세팅을 하니까 칭찬을 받았구나. 뭐 이런 거. 됐어?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래야 다음번에 또 잘할 거 아니냐. 또 그렇게 세팅하면 되니까. 이해되죠? 그런 얘기 하는 거야. as well as는 뿐만 아니라 이런 뜻이야 얘들아. 뿐만 아니라 이 덩어리가 한 세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나돌리버돌스 있죠?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 또한 그거랑 같은 말인데 여기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렇죠? 병렬 구조로서. 그래서 이만큼이 B에 해당되는 거고 이만큼이 A에 해당하는 거거든?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돌리버돌스랑 똑같은 거야. 알겠지? 자, 일단 한번 볼게요. 뭐뿐만 아니라 those. 여기서 those가 가리키는 건 note예요. note. 알겠죠? 아까 note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글이야. 글. 그렇죠? 그럼 어떤 글뿐만 아니라 directed toward the crew and the entire company랍니다. crew는 단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direct는 뭔가 지시하는 거거든요. 지적, 지시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시된 글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주어지는 멘트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서는요. 여기서 노트를요 글로 해석하면 또 힘드니까요. 멘트, 코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더 쉬울 겁니다. 자, 그러면요 주어지는 코멘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단원에게 그리고 전체 회사에게.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은요 그 단원과 전체 회사에게 주어지는 좋은 코멘트가 있겠죠. 여기에서 되게 잘했습니다. 이쪽 팀에서 잘했고요. 특히 이분이 되게 잘했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기여에 대한 긍정적 코멘트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잘 새겨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 같이 모여갖고 좋은 말 주고 받을 때 이 팀이 잘했다. 얘도 되게 잘했다. 이거를 잘 새겨놓으라고요. 이유는 안 나와 있어. 왜 그래야 되는데? 이유는 안 나왔는데 이유는 우리가 그냥 추론해보자면은 이걸 잘했다고 들었으니까 다음에 우리가 또 더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똑같이 하면. 그렇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자, 그런데 이제 아직 내용이 이어집니다. Building a positive accomplishment. accomplishment는 성과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긍정적인 성과에 대해서 짓는 거잖아요. 직역을 하면요. 이 빌드가 여기서 짓다라고 해석하지 말고요. 기반으로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기반으로 하다. 알겠죠? 그러면 긍정적인 성과에 대해 기반으로 하는 것은 can reduce nervousness. 긴장감을 줄일 수 있답니다. 지금 이거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리허설 이후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 공연 이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리허설이 끝났는데 막 갈구기만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좀 자신감을 좀 잃을 수도 있겠죠. 굉장히 긴장될 수 있겠죠. 근데 뭔가 리허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막 이렇게 좋은 말들이 오고 가면은 좀 긴장감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리허설 끝나고 좋은 말을 좀 잘 해줘라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다음 내용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기서부터 시점이 전환됩니다. 여기가 바뀌는 부분이에요. however 같은 거 안 나왔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긍정적인 의견 이외의 애도라고 나왔어. 긍정적인 의견을 지금까지 얘기한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외의 애도라고 나왔네? 그럼 당연히 무슨 얘기? 부정적인 의견에 대한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시점이 바뀌는 거야. 뭐라고 나오는지 볼까요? 긍정적인 의견 이외에 총감독과 부감독은요 will undoubtedly have comment. 의심할 여지 없이 커멘트를 할 거랍니다. 어떤 커멘트를? About what still needs work래요. 여전히 작업이 필요로 되는 것. 여전히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 됐어? 그럼 여전히 작업을 필요로 하는 건 뭔 말하는 거야? 아직 좀 더 이거는 더 가다듬어줘야 되는데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부족한 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쉽게 말하면 부족한 점. 그러니까 부족한 점에 대해서 커멘트를 무조건 할 거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의견 이외에도. 누구는요? 총감독과 부감독. 그렇죠? 그럼 이것 자체가 부정적인 거잖아. 이 말 자체가요. 여전히 필요로 한 거라고 했으니까 야 이거 아직 부족해 더 해야 돼. 부정적인 의견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뭐라고 말하냐? 때때로 이러한 부정적인 의견은 딱 나왔죠. 됐어? 때때로 이러한 부정적 의견은 뭐처럼 보일 수 있느냐? overwhelming, 압도하는 느낌이 들 수 있고요. stressful, 스트레스를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야. 왜? 좋은 말이 아니니까. 좋은 말이 아니니까. 여기서 리허설이라고 했는데 내가 여러분한테 하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아. 저는 거의 부정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미안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너네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파이널 테스트를 봤어. 이제 우리 직전 대비야. 파이널 테스트를 봤어. 결과가 다 점수로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은 끝나고 난 다음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야 이렇게 하면 너네 잘할 수 있어. 파이팅! 하면서 얘기했어. 근데 이제 저는 총감독이나 마찬가지죠. 내 입장에서 니네끼리는 긍정적인 얘기할 수 있어. 야 이것만 하면 너 점수 잘 오르겠는데? 니네끼리는 긍정적인 얘기할 수 있지. 나는 총감독이잖아. 나는 총책임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심지어 90몇 점 받은 애한테도. 아니 100점 받은 애한테도요. 그쵸?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부정적인 의견을 줬어. 예를 들어서 파이널 테스트를 봤는데 재윤이가 97점 받았어. 겁나 잘한 거잖아. 그치? 하지만 난 갈구는 거야. 3점 왜 틀렸어? 이러면서. 그리고 너 이거 맞았다고 좋아하면 안 돼. 왜? 시험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 막 이러면서 내가 막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재윤이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 아니 나 왜 잘했는데 지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되게 내 갈굼에 의해서 압도당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고. 그렇죠? 당연한 거죠 이거는요. 근데 다음 내용 봐봐. Time pressures to make these last minute changes. 이러한 마지막 순간의 변화를 주는 시간적 압박이랍니다. 우리 직보 생각하면 돼 얘들아. 바로 다음날이 시험이야. 야 너 이거 바꿔야 돼. 이거 당장 이렇게 해야 돼. 급박한 순간에 변화를 주는 시간적 압박이잖아요. 그렇죠? 단기간에 바꿔야 되니까. 근데 이게 또 어떨 수 있다?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빨리 바꿔야 되니까. 근데 마지막 문장. 이게 바로 뭐다? 요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필자는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냐? Take each suggestion 하래요. 각각의 제안을 받아들이래. 내가 갈고도 잘 받아들여. 그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그냥 좋은 유머로 and enthusiasm, 열정을 가지고 그냥 좋은 유머라 생각하고 그냥 열정을 가지고 각 제안을 받아들이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각 제안이 긍정적인 의견이겠냐? 아니지. 부정적인 의견이죠. 부정적인 의견을 그냥 좋게 받아들여. 그리고 태클 걸래요. Each task one by one. 태클이라는 건 해결하답니다. 알겠죠? solve야 solve 같은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각각의 과제 여기서의 과제는 아까 말했던 위에 나와 있던 거예요. 다 앞페이지에 what still needs work예요. what still needs work 어디 갔나요?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여전히 작업이 필요한 거 여전히 작업이 필요한 그 과업 그거를 하나씩 해결하라. 됐어?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야. 자 그럼 정리할게요. 아까 in addition to를 기점으로 해서 시점이 바뀌고 있습니다. to follow라고 했어요. 글 자체가 앞부분까지 뭐야? 긍정적인 얘기 니들끼리 주고받아. 그리고 그것도 중요해. 그것도 마음에 잘 새겨놓으라는 거야.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다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라? 그것도 잘 흡수하고 잘 받아들여라 라는 거예요.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야. 내용이 두 가지로 나와 있죠. 긍정과 부정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시험에 내기에 좋은 게 뭐냐? 요약이에요. 또는 순서입니다. 요약 순서. 순서는 어떻게 끊으면 됩니까? 긍정적인 얘기 나온 부분. 아까 어디냐? in addition to 앞까지 여기를 기점으로만 생각하면 돼요. 여기 기점. 그래서 여기 기점으로 앞에 한 덩어리, 여기까지 두 덩어리, 요 마지막 세 덩어리. 뭐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그렇죠? 아니면 in addition to 있는 부분을 삽입으로 내도 됩니다. 근데 이미 삽입으로 나온 문제니까 그래서 39번은 순서나 요약 이쪽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을 테니까 긍정과 부정적인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야 된다. 긍정적인 의견이야 뭐 당연히 잘 받아들일 수 있지만 부정적인 의견은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받아들여라. 그리고 과제 잘 해결해라. 이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다.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 단어 지난번에 내가 그냥 보내줬는데 단어 진짜 그 데일리 테스트 마무리된 사람이 종훈이는 다 했죠? 네, 그럼 사인 받아야 돼요. 나머지는 얼마나 남았나요? 데일리 테스트가? 10분 안에 끝날 수 있어요 혹시? 채점까지? 됐어요. 상엽이 다 했어? 지인이는? 저좀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 재윤이? 10분 안에 가는? 채점까지? 10분 안에 힘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페널티 10번 말고요 5번씩만 쓰세요. 알겠죠? 페널티 걸린 사람 5번씩만 쓰고요. 그리고 그 데일리 테스트 마무리 못한 사람은 여기 A 접실에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고생들 했어.